안녕하세요. 화실 오후입니다. 가을 풍경을 수채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게 될 장소는 천안 아산에 있는 공세리 성당입니다. 처음에는 묘사를 한다라기보다는 굵직굵직한 구조를 먼저 파악해서 그려주시는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성당을 그리실 때 세로로 된 직선이 많아요. 직선이 잘 그려지지 않으실 때는 종이를 가로로 눕혀서 그려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직선들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건물을 그리실 때 시점이 아래에서 위로 보는 로우 앵글에 속하기 때문에 아래는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고 위쪽은 조금 더 좁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기울기가 아주 살짝 기울어지면서 원근감이 표현이 될 거예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게 많은 성당을 그리실 때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비율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살려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물을 스케치할 때는 규칙이 있는 듯 하면서도 불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풍경 안에 물체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다 그리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되거든요. 성당에만 집중적으로 스케치를 디테일하게 그려주시고 자연물에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치를 마쳤다면 이제 펜으로 라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그마 마이크론 0.2mm로 라인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을 넣는 선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펜을 눕혀서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빛 방향은 왼쪽 상단에서 비치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펜을 따실 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종이를 돌려가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인공물과 자연물을 선을 딸 때는 조금 느낌을 다르게 따야 되는데요. 인공물을 따실 때는 직선형으로 조금 두껍게 따주시고요. 자연물을 따실 때는 조금 더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스케치가 대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펜의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선의 강약을 이용해서 그림을 잘 마무리해 줍니다. 펜을 다 따셨다면 지우개로 연필선을 모두 지워주세요. 색을 칠하실 때는 맨 뒤에 있는 배경부터 채색을 해주는 게 좋아요. 하늘을 먼저 칠해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도화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물번짐보다는 큰 붓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터치해서 배경을 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때 종이를 눕혀놓고 물을 한번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늘색을 입히면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느낌으로
하늘을 채색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늘색의 스인색은요, 세루리안 블루, 코발트 블루 등 두 가지의 블루를 적절하게 섞어서 자연스럽게 채색을 했습니다. 건물은 갈색이지만 붉은빛이 돌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 레드, 번트 시에나를 섞어서 칠해줬어요. 투명 수채화를 칠할 때는 하얀색을 조금씩 남겨주고 칠하셔야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맑고 투명한 느낌을 줍니다. 건물에 무늬가 많아서 붓은 좀 작은 걸로 세밀하게 이곳저곳 구석구석 칠해주시면 됩니다. 붓을 눌러서 칠하기보다는 통통 튕겨주듯이 칠해주셔야 수채화가 맑게 표현됩니다. 물동이 원하지 않는 곳에 맺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동은 본인이 원하는 그 끝 지점으로 끌고 오셔서 맺혀주시면 됩니다. 성당의 어두운 부분을 칠하실 때는 번트 엄버, 브라운 레드를 섞어서 약간 붉은빛이 도는 어두운 갈색으로 만들어서 칠해줍니다. 어두운 곳을 칠하실 때는요, 흰색 부분을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둠의 흐름을 잡아줄 건데요. 무채색을 만들어서 어둠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전부 다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한눈에 빛의 흐름이 보이면서 그림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무채색을 만드실 때는 울트라마린 딥과 로엄버, 옐로우 오커를 섞어서 무채색을 만들어서 칠해주세요.
무채색을 칠할 때 맑게 나오는 방법은요. 물량보다 물감량을 적게 하셔야 맑은 무채색이 만들어집니다. 수채화가 처음이신 분들은 물감의 이름이 매우 낯설 거예요. 저처럼 팔레트에다가 이름을 써두고 칠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자연스럽게 물감의 이름이 익혀집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을 칠해볼 건데요. 카드뮴 옐로우 오렌지,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 등을 섞어가면서 밝은 면을 색칠해주세요. 단풍의 밝은 부분은 오렌지 계열과 옐로우 계열을 섞어서 색칠해 주시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오렌지 계열과 버밀리온의 색감을 섞어서 중간 색감을 만들어 주시고, 어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레드나 브라운 계열을 써서 어둡게 다운시켜 줍니다. 단풍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린 계열을 조금 섞어서 설익은 단풍의 색감도 연출해 줍니다. 단풍나무를 칠하시다 보면 물동이 많이 맺히면서 아직 마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두운 부분을 이어서 그리다 보면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다 마르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부분에 나무를 칠해주고 있다 보면 앞쪽에 있는 나무가 말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둠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나무는 앞쪽 나무보다 조금 더 평평해 보일 수 있도록 칠해 주셔야 앞에 있는 것이 더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이 더 뒤에 있게 표현이 되면서 원근감이 표현됩니다. 단풍나무를 칠하실 때 어둠의 비중은 3분의 1, 밝음의 비중을 3분의 2 정도 두고 칠해 주셔야 빨갛게 타버린 나무가 아닌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단풍이 잘 표현됩니다. 가을이라고 해서 나무들이 모두 빨갛게만 물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나무들은 노랗게 해서 갈색으로 물들기도 하고 또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그린빛을 띠고 있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적절하게 색감을 칠해 주셔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조그만 나무들은 사람들이 다듬어 놓은 나무여서 약간의 울퉁불퉁함만 표현되고 단순하게 그려주시고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긴 나무들 같은 경우는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부분들에 격차를 내주시면서 그려주세요. 늦가을을 표현하다 보니까 나무에 가지가 조금씩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그림이 풍성해 보입니다.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도 연출하고 싶었고요. 낙엽이 바닥에 떨어져서 쌓여 있는 모습도 표현해서 다양한 늦가을의 느낌을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뭇잎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로 가지가 보여주도록 그림을 그려주셔야 가지가 부자연스럽게 표현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뭇잎과 어울리면서 그려집니다. 나무들이 겹겹이 서로 겹쳐서 보여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무의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칠해주시면 나무들끼리의 구분이 돼요. 나무 기둥이나 나무 가지를 색칠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갈색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앞에 있는 나무의 본연의 색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다 보면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저는 나무에 반다이크 브라운, 번트 엄버 등을 써서 색감의 채도를 낮추어서 그려줬어요. 빛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낙엽을 떨어뜨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방향성을 두고 낙엽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무리로 갈수록 하얗게 비워진 곳은 없는지
찾아가시면서 메꿔주도록 합니다. 단, 어반 수채화나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는 펜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 더 여유롭게 흰 공간의 여백을 만들어 두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흰 여백을 앞쪽에 있는 길과 계단,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하늘이 떨어지는 그 끝쪽 배경에 하얗게 남겨두어서 조금 더 여백의 느낌을 주면서 여유로운 수채화의 느낌을 잡아주었습니다. 색을 다 칠하신 다음에 색으로 조금 더 부족한 곳이 있었던 곳들은 펜으로 다시 한번 디테일을 잡으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푸른 나무를 그려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영상 보시면서 단풍나무를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을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